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처음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의료 혜택들,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의료 부분,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외국인의 체험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펜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IT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선 단순 맹장 수술 한 번에 2천만 원, 암 진단받으면 파산이 기본이거든요. 제 친구 톰은 심장 수술 받고 나서 2억 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난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글로벌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서울 본사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특히 김지훈이라는 팀 리더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몸살까지 시작됐죠.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참고 버텼을 겁니다. 병원 한 번 가는데 최소 300달러는 들거든요. 우리 돈으로 40만 원 정도죠. 단순 감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지훈이 제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이클, 병원 가봐야겠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면 안 되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저는 아직 한국 보험도 없고. 그러자 김지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형도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했으니까 국민건강보험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진료비도 한국인하고 똑같아.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병원 가면 파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김지훈이 계속 권유하니까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어요. 김지훈이 데려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다르더라고요. 미국 병원처럼 삼엄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접수를 하는데 김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는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제서야 회사에서 받은 건강보험증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거든요. 감기 치료받고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국 병원 대기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김지훈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외국 친구분이네요. 한국 처음이세요? 김지훈이 저를 소개해드리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의료비 걱정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정말 친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들도 항상 바빠 보이고 약간 차갑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마이클 스펜서 씨, 들어오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주는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보험 확인부터 하거든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인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주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없더라고요.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박선영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어디가 아프신가요?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박선영 교수님께서 제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열은 얼마나 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더라고요. 진찰도 정말 자세히 해주셨어요. 목을 보시고 가슴 소리를 들어보시고 체온도 재시고.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박선영 교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거든요. 감기가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목이 많이 부어 있으니까 항생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박선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처방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나고 수납하러 가는 길에 김지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훈, 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김지훈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마이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진료비가 정말 저렴해. 수납 창구에서 직원분이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진료비는 3만 원인데 보험 적용되어서 1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1만 원이요? 미국 돈으로 7달러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또 놀랐습니다. 항생제, 해열제, 기침약까지 포함해서 5천 원이더라고요. 총 1만 5천 원으로 병원 진료부터 약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300달러, 많게는 500달러까지 나왔을 텐데 말이죠. 병원을 나오면서 김지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훈,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시스템이야? 이걸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그러자 김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의료보험의 시작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때야. 김지훈이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당시 가난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넘쳐났거든. 맹장 수술 한 번 받으려면 당시 노동자 월급 5달치가 필요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병들어 죽어가는 국민 앞에 국가가 뭐냐며 의료보험을 밀어붙였어.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어. 야당에서는 재정 파탄이 온다고 비판했지. 모든 사람들이 시기상조라고 했던 거야.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복지를 시작할 때다. 가난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국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김지훈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실무진들이었어. 백남욱 박사라는 분이 일본과 독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만들었거든. 밤낮으로 연구하고 계산하면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한 거야. 김지훈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창일 장관이라는 분도 있었어. 반대하는 기업들과 의료계를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했지. 정말 피나는 노력이었던 거야.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알게 되니까요. 김지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500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까지 포함시키고 1989년에 드디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완성된 거야.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을 다 포함시킨 거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을 먹고 이틀 정도 쉬니까 감기가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들이요.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진료받기 전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중년 남성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암 수술비 나왔어. 500만 원 정도야.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 수술이 500만 원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암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수술까지 하면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제 친구 톰이 심장 수술 받고 2억 원 빚을 진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500만 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화도 들렸어요.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뇌출혈로 수술 받으셨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거의 다 커버됐어요. 한 달 입원해도 몇백만 원 정도면 됐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뇌출혈 수술은 최소 10억 원은 들어가요. 그리고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몇 천만 원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술비 때문에 집을 팔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출산했는데 제왕절개로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비가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미국에서는 자연분만도 수백만 원, 제왕절개는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그때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앉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해요. 그런데 매번 와도 부담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천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병원비 걱정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아파도 돈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동네 마트에 장 보러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요즘 무릎이 아픈데 물리치료 받으러 매주 와야 해. 그런데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서 좋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물리치료 한 번에 100달러씩 나오거든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또 다른 분은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응급수술 받았는데 다행히 큰 비용 부담 없이 해결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응급수술이면 최소 수천만 원은 각오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항상 의료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김지훈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료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훈, 근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외국인인 나도 이렇게 쉽게 이용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 정부가 적자 보는 거 아니야? 김지훈이 약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그게 좀 논란이긴 해. 형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세금 보험료 내면서 사는 외국인은 당연히 혜택 받아야 맞는데. 그리고 김지훈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2019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확대됐어.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가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 거지. 김지훈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등 일부 외국인 단기 체류자가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어. 일부 중국인들은 고가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이걸 먹튀 논란이라고 부르기도 해. 김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고 보험료 내는 한국 사람 입장에선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보험료를 따로 올리고 기준도 좀 더 강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 나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누리려면 그만큼 똑같이 내야 공평한 거니까. 사실 미국에 비하면 한국 보험료는 정말 저렴한 편이거든요. 김지훈이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거야.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시스템이지. 그래서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일 보험 시스템이야. 미국처럼 여러 보험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보험을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높아. 김지훈의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저렴한지 이해가 되었어요. 미국은 민영보험 회사들이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본인 부담금도 높아. 그런데 한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야. 또 하나 놀라운 건
본인 부담 상한제였어요. 한국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큰 수술을 받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암 수술 같은 고액 치료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환자는 병원 선택의 자유가 있어. 어느 병원에 가도 보험이 적용되니까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이건 미국과 큰 차이점이었어요. 미국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만 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지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야.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저는 김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항상 불안하거든요. 언제 거액의 의료비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김지훈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더라고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수백 개의 보험회사가 각각 다른 조건으로 보험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보장 범위도 다르고 본인 부담금도 달라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을 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몰라요. 행정비용도 적게 들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의료비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정부에서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도 같은 치료는 같은 가격이에요. 미국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수술인데도 병원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요.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더라고요. 직장인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들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건강검진 한 번 받는데도 수백 달러가 들거든요.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는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먼저 보험 확인부터 하거든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도 훌륭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관리 비용도 대부분 보험에서 커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만성질환이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처방약 시스템도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돼요. 환자 부담이 정말 적죠. 미국에서는 처방약값만 해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월 수백만 원씩 들기도 하거든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장기 치료에 대한 지원도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보험 혜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치료나 정신과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신건강 치료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였어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에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연간 수십만 명인데 한국은 그런 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노인 의료비 지원도 훌륭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라는 노인 의료보험이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거든요.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암 환자에 대한 지원도 특별했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으면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암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출산 지원도 인상적이었어요.
출산 비용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추가로 출산 장려금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출산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응급 이송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이용료도 거의 무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구급차 한 번 타는데 1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 대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밤 10시쯤 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구토까지 시작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죠. 김지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도와줘. 배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김지훈이 바로 달려왔어요. 제 상태를 보더니 마이클, 이거 응급실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돈 걱정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는데 최소 $1,000는 들거든요. 지훈, 응급실비가 얼마나 될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김지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또 그런 걱정해? 여기는 미국 아니야. 응급실비도 별로 안 나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간호사가 바로 달려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더라고요. 트리아지를 거쳐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세히 진찰해 주셨어요. 배를 눌러보시고 여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일단 피검사와 CT 촬영을 해봐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T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CT 한 번 찍는데 $2,000 정도 들거든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죠. 그런데 김지훈이 걱정하지 마. 한국은 CT도 저렴해라고 말해줬어요. 피검사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주사하고 촬영실로 갔습니다. 기술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촬영을 진행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혹시 맹장염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맹장염이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고 급성 장염이네요. 심하지 않으니까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아서 집에서 쉬시면 됩니다. 정말 안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아서 수납하러 갔는데 직원분이 응급실 진료비와 CT 촬영비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10만 원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웃으면서 네, 보험 적용되어서 10만 원 맞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미국이라면 이런 응급실 진료는 최소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은 나왔을 텐데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또 놀랐습니다. 항생제와 소화제 포함해서 5천 원이더라고요. 총 15만 원으로 응급실 진료부터 CT 촬영, 약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미국에서라면 수백만 원은 각오했을 텐데 말이죠. 병원을 나오면서 김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 미국이라면 이 검사는 최소 $5,000 청구됐을 텐데. 정말 믿기지 않아. 김지훈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이제 좀 실감나지? 한국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집에 돌아와서 쉬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존, 에이미, 톰 이렇게 3명이 함께 통화에 참여했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마이클, 응급실 가서 CT까지 찍고 10만 원만 냈다고? 그거 정말이야? 존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제가 답하자 친구들이 폭발했습니다. 에이미가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너 보험 사기당하는 거 아냐? 응급실에서 5분만 대기해도 수백 달러 나오는 게 당연한데. 미국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거든요. 톰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심장 수술 받고 나서 2억 원 빚을 지고 있어. 매달 2천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언제 다 갚을지 모르겠어. 톰의 상황을 아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맹장 수술 받고 1,500만 원 나왔어. 보험이 있었는데도 그 정도였어. 존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맹장 수술이 얼마나 나와? 제가 김지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100만 원 정도래. 에이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100만 원? 그게 말이 돼? 우리는 1,500만 원인데?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차이를 설명하자 친구들이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암 치료는 얼마나 나와? 톰이 물어봤어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암 수술이 500만 원 정도래.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다고 해.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삼촌이 암 치료받는데 지금까지 3억 원 들어갔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거든.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어.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존이 말했어요.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 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이 적어서 거의 전액 본인 부담이야. 미국의 처방약 값이 얼마나 비싼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응급실은 정말 급할 때만 가지. 한 번 가면 파산할 수도 있거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은 정기 건강검진도 무료래. 제가 말하자 에이미가 놀랐어요. 무료? 우리는 건강검진 한 번 받는데 500달러 들어가는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정말 극명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를 마친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 좋게 한국에 와서 이런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건강을 걱정하셔서 마이클, 몸은 괜찮니? 병원은 갔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간 이야기를 해드렸죠. 응급실까지 갔는데 10만 원만 냈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10만 원? 그게 맞니? 응급실 가서 검사까지 받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처럼만 됐으면 우리도 퇴직 후 병원비 걱정 안 했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의료비가 가장 큰 걱정이야. 메디케어가 있지만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미국 노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무릎 수술 받았을 때 3천만 원 나왔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였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수술도 훨씬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희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바닥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과 통화를 마친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발전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 된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누리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세금과 보험료도 성실히 내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의료보험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누구나 병원 문턱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원비로 파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시스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발전해서 전 세계가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